여기 못 바꾸라 더 필요한 사람 손. 됐어? 자, 우리요. 잠깐 머리 식히고 연료각 가져.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맨 처음에 했던 거 뭐에 대한 얘기했냐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등가속도의 기본적인 그래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VT 그래프야 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야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V0인 상태로요. 가속도 A를 갖고 가는데 시간이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나중 속도 우리는 V라고 할 건데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세 가지 있었어 라고 했어요.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제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늘어난 거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맞아? 그리고 간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었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맞니? 쓰라고. 쓰라고. 빨랑 써. 됐어. 자, 기억해내. 나중 속도는 불러. 처음 속도 더하기. 네. 속도 증가한 양인데 속도 증가한 양은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만큼 증가한 양이야. 맞아. 그래서 AT로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간거리는 이 VT 그래프에 어딨어? 그렇죠. 면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생각해서 넣어야 돼. 맞죠? 불러. 사각형 넓이 V0T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 제곱. 맞니? 요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있어. 불러.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 간거리를 구하는 더 편한 방법도 알아. 그 방법이 뭐니?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거지. 맞아.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방법인데 이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했었니? 평균 속도를 2분의 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됐습니까? 하시면 평균 속도라고 그랬어.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야. 그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한꺼번에 이거 다 한 것과 같은 결과 이동거리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어. 이게 첫날 배웠던 등가속도의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이야. 기억나? 뉴턴이라는 사람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다. 그걸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더라. 뉴턴의 운동법칙 몇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다. 써.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의 또 다른 이름. 자, 그 중에서 제1법칙 뭐라고 하니? 반성법칙. 제2법칙 뭐라고 하니? 네, 이거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제3법칙 뭐라 그래? 작용.
알지? 자, 우리는 요번에 8월 달에 무조건 다 물을 볼 거거든요. 물을 볼 거거든요. 지금 올림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 똑같이 영재 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8월 달에요. 물어 끝나자마자 바로 올림 파이널 반으로 들어가서 그냥 할 거야. 그때 물투 개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원 개념이 튼튼하면 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조금 빠른 속도로 가요. 자, 관성 법칙이 뭐야? 관성이 뭐야? 그 상태 유지하면서. 그렇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지. 근데 맨 처음에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어. 그러면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뭐라 그래? 정지관성이라고 하는데, 정지관성은 누가 제일 커? 정지관성의 크기는 물체마다 다 달라. 정지관성의 크기가 뭐야? 질량이야. 질량이 클수록 안 움직이고 버티려고 하는 정지관성이 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10kg짜리 물체보다 100kg짜리 물체의 정지관성이 10배 커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관성의 크기를 표현한 게 질량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번 운동하는 물체는 그 빠르기, 그 속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무슨 관성이 있어? 운동관성이 있어. 이 운동관성의 크기를 뭐라 그러니? 그게 꼬맹아 운동량! 운동량 어떻게 구했어? P는 mv 물체의 질량에다 속도 곱한 값이 운동관성의 크기야. 그러니까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5m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얘 운동량 얼마야? 10이야. 됐어? 근데 운동량이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0이라고 하는 운동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고,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로 계산해서 그 방향을 갖는 값이야 라고 표현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돼. 이건 가속도 정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했을 때 2라는 가속도가 생길 수도 있고 10이라는 가속도가 생길 수도 있잖아.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야? 그걸 설명하는 게 가속도 법칙이잖아.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물체에 변하지 않으려는 질량과 변화시키려는 알짜 힘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가속도 A는 M분의 F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가속도 법칙이야. 됐어? 네. 물체가 얼마나 변하느냐라고 하는 건 안 변하려는 관성의 크기와 변화시키려는 알짜 힘 사이의 관계다. 그 중에서 알짜 힘이 크면 많이 변할 거고 질량이 크면 조금 바뀔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가속도 법칙이야. 알겠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가속도로 방향을 갖는 벡터지. 네. 가속도의 방향은 질량이 결정하냐, 힘이 결정하냐? 힘 방향이야.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이 어디니? 그럼 그 순간 작용한 힘 방향 얘기하면 가속도 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가속도 방향은 무조건 무슨 방향이다? 힘 방향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점점 속력이 줄어. 얘는 가속도 방향이 어디야? 그렇죠. 왼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속도가 줄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바로 무슨 방향이다? 가속도 방향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가속도는 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네 알아? 실에다가 물체를 매다 뺑뺑 돌려. 얘 무슨 운동하냐? 등속 원운동 한다고 치자. 그러면 얘 가속도 방향 어디니? 그 접선에 가속도 방향은 물체가 받는 무슨 방향? 힘 방향. 자, 저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가 원운동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된다 그랬어? 수직 방향. 어느 방향? 원에 중심. 접선이냐 중심이냐? 어느 쪽일까? 접선. 접선은 날아가는 운동 방향이야 이 새끼들아. 근리 못 날아가게 잡아당기는 힘이 어디로 작용해? 원의 중심. 그걸 뭐라 그래? 멋진 말.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힘.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물체가 A에 있어. 가속도 방향 어디야? 이 방향이야. 물체가 여기 있어. 가속도 방향 어디야? 이 방향이야. 알겠습니까? 네, 가속도는 무조건 무슨 방향이다? 흰 방향을 물어보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지? 이런 얘기야. 가속도는 흰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을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기억해. 쌍이 몇 개야?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 그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중 하나의 힘을 뭐라고 할 거야? 작용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또 하나의 힘을 뭐라고 이름 붙일 거야? 반작용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서 내가 칠판을 때린다고 해서 손이 칠판을 때리는 힘만 생기는 건 아니야. 무슨 힘도 생겨? 칠판이 손을 때리는 힘도 생겨. 이거죠. 그래서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다라는 힘이 생긴다면 이거의 반작용으로 칠판이 손을 얼마? 10N의 힘으로 쳤다라는 반작용의 힘도 반드시 동시에 생겨.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 오명아, 첫 번째 F1을 화살표로 표현하고 싶어. 이때 작용점 어디다 찍을까? 손에 찍어, 칠판에 찍어? 때린 애한테 찍어, 맞은 애한테 찍어? 맞은 애한테 찍어야 돼. 힘을 얘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칠판에 작용점 찍어서 손이 쳤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F1 이렇게 해야지. 이게 F1을 표현하는 거야. F2는 누가 힘 받았어? 손. 그러니까 손에다 작용점 찍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칠판이 손을 친 힘이야. 맞아? 이 힘이 10N, 이 힘이 10N, 합력과학은 얼마? 야이씨! 이거 합력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물체 작용하잖아. 합력 못 구하는 거야. 맞죠? 절대 합력 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합력을 구할 수 있는 힘은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찍힌 힘들끼리만 합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A와 B의 합력을 구했어. 그랬더니 합력 얼마야? 네.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할까?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라고 불러야지. 얘는 평형관계의 두 힘이야. A, B는. F1과 F2는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이야. 알아요?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입니다. 왜?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뀌지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고요.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은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라고 해요. 힘의 평형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같은 물체의 작용점이 찍혀 있어야 힘의 평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 합력 못 구해. 이런 얘기였어. 기억나지? 자, 그러면서 진도만 많이 나가 뭐하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어야죠.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풀었던 문제 중에 레벨 1 기억해야죠. 우리가 이런 문제 풀었었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한 놈은 2kg야. 한 놈은 1kg야. 맞아? A와 B가 있어.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 30N의 힘으로 밀 거야. 준비됐어? 네.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맞춰 놓거든요. 1번. 내가 힘을 주니까 이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 자, 이 물체를 움직이게끔 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입니까? 30N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0N의 힘으로 움직인 게 몇 킬로입니까? 3km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10m/s 제곱입니다. 기억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요. 그 내가 준 30N의 힘을 A와 B가 나눠 쓴 거죠. 그 중에서 A 혼자서 쓴 힘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F는 N, A니까. 맞죠? A의 질량에다 A의 가속도를 곱하면 A 혼자서 쓴 힘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B 혼자서 쓴 힘을 구하고 싶으면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얘 2 곱하기 10 그래서 몇 뉴턴? 20뉴턴. 얘는 1 곱하기 10 그래서 얼마? 10뉴턴. 둘의 힘의 크기 차이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 질량. 네, 그래서 항상 힘은 질량의 비율로 날아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질량비가 2대1이기 때문에 받은 R자 힘을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나눴어? 2대1. 그러니까 얘가 20N, 얘가 10N 썼다는 얘기는 A,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가요. 새끼들이 뒤진다! 자, 30 줬어. 누가 먼저 그 힘을 받아? A가 받지? 그러면 A는 그 힘을 먼저 쓰고 나머지를 B를 미는 데 쓰면 그 힘만큼 B가 A를 미는 데 쓸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힘을 쓰고 나머지 건네주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라 그랬어. 얼마가 건너가? 그러니까요. 됐어? 그래서 다섯 번째 A와 B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10N 이하 이거였잖아. 맞아? 기억나? 근데 꼬맹아 내가 이쪽에서 밀을 거야. 30N의 힘으로 R자 힘 얼마? 30. 가속도 얼마? 10. A 혼자 스님 얼마? 20. 20. B 혼자 스님 얼마? 10. 이때 작용 반작용의 힘 얼마? 20이죠. 왜요? 30 중에서 힘을 직접 받은 건 이번에는 A가 아니고 누구야? B. 그럼 B가 얼마 써? 10을 쓰고 나머지 건네주죠? 얼마 줘요? 20. 맞아요.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10을 쓰고 나머지 힘 20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실제로 힘을 주는 방향을 바꾸면 작용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죠.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어. 이게 두 번째 주에 너네와 내가 했던 얘기고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했던 건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운동관성의 크기. 운동관성의 크기 아까 뭐라 했어?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만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운동량과 뭐에 대한 얘기했었니? 충격량. 하이탑 인근해봐. 정말 배웠나 확인하자. 운동량과 충격량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54. 자, 이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관성의 크기로 구하는 방법 불러. MVP. 무대오면 병신. 맞죠? 네. 자,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하는 식 FT 아일랜드. 맞죠? FT 아일랜드가 MVP 상 탔다고 100만 번쯤 얘기했잖아. 맞아? 이런 얘기죠. 되겠어? 되겠어? 근데 이 충격량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모든 변화량은 다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나중값에서 뭘 빼면 돼? 처음값 빼면 돼. 이게 변화량이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진 않아. 맞아. 그래서 공이가 2kg짜리 공이 벽을 향해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튕겨 나와 부딪히는 순간 2의 빠르기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얼마? 마이너스. 얼마 변했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바뀌었지.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이거 와,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이 새끼들을 K본으로 키운다는데 뒤지고 싶냐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그랬죠? 네, 근데 운동량은 100%죠. 방향 생각해야죠.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해.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 마이너스 4. 질량에다 속도 곱해야지. 처음 운동량은 얼마? 플러스 4. 그래서 빼면 초딩도 막판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놓은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8만큼 바뀌었어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면 이물체의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8이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맞죠? 자, 근데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FT라고 그랬어. 얘가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동안의 시간이 0.1초였어. 벽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받은 거야? 왼쪽 방향으로 80N의 힘을 받은 거야. 이런 얘기지. 부딪히는 데 걸린 시간이 1초라면 얘는 얼마의 힘을 받은 거야? 왼쪽 방향으로 8N의 힘을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뭐야?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 게 뭐야? 시간을 길게 할수록 힘의 크기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충돌할 때 접촉 시간을 길게 하자. 그래야 안 죽는다. 그래서 뭐 만들었다? 에어백 만들었다. 뒤진다. 내 시험 끝나고 물리책 한 번도 안 열어봤지. 이런 게 운동량과 충격량. 기억나? 근데 꼬맹아, 서로 다른 물질이 충돌을 하더라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있다. 뭐 안 바뀌어? 질량 안 바뀌어. 자, 유레카 바뀌는 줄. 자,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하다.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있다. 뭐가 안 바뀌냐? 충돌을 하기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안 바뀌어요.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조 법칙. 와, 썩을 놈들! 와! 자, 충돌하기 전 모습, 충돌한 후 모습. 그러면 B라고 하는 이물체 3kg짜리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까? 이거 생각해봐야죠. 됐죠?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네. 그러니까 한 놈은 플러스 방향, 한 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가야 되겠네. 그죠? 자, A의 운동량 얼마? 플러스 4. B는 마이너스 9. 그럼 충돌하기 전에 총 운동량의 합